추수감사절 저녁, 언니의 목소리가 식탁 위를 가르며 울렸다. 엄마 아빠가 집 서명했어. 넌 아무것도 없어.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포크를 쥔 손이 떨려서 고기를 떨어뜨렸고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나는 소연이었다. 서울 강남의 번화한 아파트에서 자란 평범한 28살 직장인. 언니 혜진은 나보다 5살 많았고 항상 완벽한 언니였다. 모델 같은 외모, 대기업 마케팅 팀장, 그리고 우리 가족의 빛나는 별. 하지만 그날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뒤집혔다. 엄마 아빠의 눈빛이 피했다. 그들은 이미 서명한 모양이었다. 우리 집, 그 유일한 유산이 언니에게 넘어간 거였다. 소연아, 미안해. 내가 요즘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엄마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안정적. 지난 5년 동안 내가 가족을 위해 포기한 게 뭐였는지 모르는 척. 나는 치를 떨었다. 이건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배신이었다. 깊은, 벼를 쑤시는 배신.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서며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봤다. 서울의 겨울비는 차갑고 무자비했다. 언니의 미소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게 뭘까?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준 거지? 나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켜고 옛날 사진을 뒤적였다. 우리 가족 사진. 웃는 우리 셋, 아니 넷. 하지만 그 사진 속 언니의 눈빛이 이제 보니 이상했다. 계산적인 차가운 빛.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결근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상속 서류를 확인해야 했다.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가서 물어봤더니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태였다. 이혼 후 재혼한 아버지의 자산 분배로 장녀 혜진 씨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혼. 우리 가족에 그런 비밀이 있었나? 엄마 아빠는 항상 행복한 부부처럼 보였는데. 집으로 돌아와 엄마를 마주쳤다. 엄마, 왜요? 왜 나한테 아무것도? 눈물이 흘렀다.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소연아, 내가 10년 전 그 일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했잖아. 하지만 이제 혜진이가 더 필요로 해. 그녀 남편이 사업망해서 희생. 그 일. 10년 전, 대학 시절의 그 사고. 나는 언니를 대신해 모든 걸 짊어졌다. 언니가 술 취해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도망친 그날. 나는 언니의 차를 몰았다고 거짓말하고 벌금과 사회봉사를 대신 받았다. 언니는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졸업하고 좋은 직장 잡고 결혼했다. 그 대가로 나는 장학금을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게 이유예요. 나는 소리쳤다.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이가 내 덕에 살았어. 이제 내 차례야. 용서해, 용서.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흐렸다. 이 도시, 가족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았다. 그날부터 내 삶이 변했다. 직장에서 퇴근 후 나는 언니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SNS,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화려한 일상. 명품백,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이제 우리 집 사진. 새로운 시작. 감사합니다. 가족 하트 2개 캡션 아래 댓글들이 쏟아졌다. 나는 그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이를 갈았다. 언니는 왜 이렇게 잔인할까? 왜 나를 완전히 지워버린 거지? 한 달 후, 나는 결심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복수. 그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어떻게? 법적으로는 이미 늦었다. 감정적으로? 그건 너무 약해.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언니의 비밀을. 10년 전 그 사고 뒤에 숨겨진 걸 언니가 정말로 도망친 게 아니었다면?
아니, 그건 아니야. 하지만, 만약 언니가 그때도 이미 누군가를 속였다면? 나는 옛 친구들을 만났다.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소연아, 오랜만. 혜진 언니는 요즘 어때? 한 친구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 그런데 10년 전 그 일 기억나?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 진짜 불쌍했어. 혜진 언니가 운전한 거 다들 알았는데 알았어? 왜 아무도 말 안 했지? 그날 밤 술자리에서 진실이 흘러나왔다. 혜진 언니가 우리한테 돈 주고 입 막았어. 100만 원씩 우돈. 언니가 돈으로 입을 다물게 했단 말야?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만나서 이야기할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소연아, 왜 그래? 화 풀었어.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강남의 고급 카페, 그녀가 좋아하는 곳. 오언니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집은 왜? 나한테 왜 그랬어?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녀가 웃었다. 소연아, 세상이 공평하겠어? 너는 항상 약했어.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은 무너졌을 거야, 약해? 나는 그녀를 노려봤다. 10년 전 일, 다들 알았대. 돈으로 입 막았어? 언니의 표정이 굳었다. 순간 그녀의 눈에 스치던 공포. 그게 무슨 소리야? 그녀가 더듬거렸다. 나는 알았다. 이 여자는 아직도 비밀을 숨기고 있다. 더 큰 비밀을.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카페를 나서며 나는 언니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그녀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대신 나는 그녀의 남편에 대해 알아봤다. 혜진 언니의 남편, 민준 오빠.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문. 나는 그의 회사 웹사이트를 뒤졌다. 민준 엔터테인먼트 K드라마 제작사. 하지만 최근 프로젝트가 모두 실패했다. 투자자들의 돈이 어디로 갔을까? 나는 프리랜서 해커 친구, 지훈이를 불렀다. 지훈아, 도와줄래? 언니 남편 회사 자료 좀. 지훈이는 웃었다. 소연아, 또 무슨 일 생겼어? 알았어, 해줄게. 이틀 후, 자료가 도착했다. 민준 오빠의 회사가 세금 탈루를 했다. 그리고 그 돈에 출처 우리 가족 자산. 언니가 몰래 집 서류를 조작해 남편 사업에 투자한 거였다. 이건 범죄야. 나는 중얼거렸다.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하지만 이건 내 복수가 아니었다. 아직은. 나는 엄마 아빠를 만났다. 엄마, 아빠. 언니가 집을 왜 그랬어요? 민준 오빠 사업 때문인가요? 그들은 서로를 봤다. 아빠가 한숨 쉬었다. 소연아, 혜진이가 울면서 왔어. 남편이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우리가 도울 수밖에. 자살. 언니의 그 연극.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아빠, 10년 전처럼요? 제가 대신 감옥 갈 뻔한 그때처럼. 아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일은 잊어. 혜진이가 내 언니야. 잊어? 그 단어가 내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집을 나왔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바람이 차가웠다. 서울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다. 이 도시에서 나는 누구일까? 가족의 희생양. 아니, 이제는 아니다. 다음 단계. 나는 언니의 일상을 파헤쳤다. 그녀의 일기 앱을 해킹했다. 비밀번호는 우리 어린 시절 생일.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다. 소연이 그 일 알면 어쩌지? 하지만 그녀는 약해. 내가 이기면 돼.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 민준이랑 이혼할까? 집은 내 거니까 재산 다 가져갈 수 있어.
언니는 남편마저 이용하고 있었다. 이 여자는 괴물이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민준 오빠에게 접근. 그의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언니는 요즘 어때요? 그는 피곤해 보였다. 소연아. 힘들어. 혜진이가 집 때문에. 나는 동정 어린 미소를 지었다. 오빠, 그 집 서류 봤어요? 언니가 조작한 거예요. 그의 눈이 커졌다. 뭐? 그게. 정말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지훈이가 준 파일. 민준 오빠는 무너졌다. 소연아, 나 미안해. 혜진이가 날 속였어. 그는 울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오빠, 같이 복수해요. 연희한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맹이 생겼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 텄다. 이 남자도 믿을 수 있을까? 언니처럼 배신할까? 한편 언니로부터 연락이 왔다. 소연아, 민준이랑 뭐 했어? 너 이상해. 그녀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나는 웃었다. 언니, 이제 내 차례야. 게임이 시작됐다. 민준 오빠와의 만남 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우리는 비밀 모임을 가졌다. 그의 사무실, 밤늦게. 오빠, 언니가 10년 전 사고 때도 돈으로 입막음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도 거짓말했고 민준 오빠가 이를 갈았다. 그년 진짜 나한테도 사업 자금으로 집 담보 걸었어.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언니의 회사에 익명 제보. 세금 탈루 증거를. 제보가 올라간 다음 날 언니의 회사에 수사가 들어왔다. 뉴스에 떴다. 대기업 마케팅 팀장. 세금 탈루 연루 의혹. 언니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다. 창백한 그녀. 나는 TV를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엄마의 전화. 소연아. 이게 내 짓이야? 혜진이가 자해했어. 자해? 언니의 또 다른 연극.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서 언니는 팔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다. 소연아.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 죽고 싶었어.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동요됐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 연기일 거야. 언니, 집은 왜? 나한테 왜 그랬어? 그녀가 속삭였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그 사고 때 나 대신한 거 갚으려 했어? 민준이 사업 살려서 내게 돌려줄게. 거짓말.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빛이 여전했다. 퇴원 후 언니는 나를 찾아왔다. 소연아, 화해하자. 집반은 내 거로 할게.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서류에 숨겨진 조항 내가 사인하면 그녀의 빚을 떠맡는 거였다. 나는 거절했다. 언니, 이제 그만해. 모든 걸 밝혀.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민준이랑 손잡았어? 그놈 믿어? 그는 나한테도 배신했어. 바람 피웠어. 충격. 민준 오빠가.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는 부정했다. 아니야. 혜진이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 한 거야. 이 증거를 보여줬다. 언니의 이메일. 민준 오빠를 함정에 빠뜨리는 계획. 이제 민준 오빠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년. 끝장내자. 하지만 내 마음은 갈등했다. 가족을 파괴하는 게 맞을까? 나는 밤새 울었다. 수사가 깊어지며 언니는 직장에서 해고됐다. 그녀의 SNS가 조용해졌다. 대신 익명 계정에서 나에 대한 비방이 시작됐다. 소연, 가족 파괴자. 10년 전 살인 미수범, 살인 미수. 그 사고는 단순 과실치상이었다. 누가
언니의 짓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나는 반격했다. 옛 친구들에게 진실을 알렸다. 언니가 날 대신하게 했어요. 이제 말할 때예요. 소문이 퍼졌다. 언니의 명예가 추락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소연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하지만 엄마 아빠가 아파. 내 탓이야, 엄마 아빠? 병원 소식. 스트레스로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 복수가 너무 멀어졌나? 병실에서 아빠가 말했다. 소연아, 그만해. 가족이야. 하지만 언니의 그림자가 병실 문밖에서 웃고 있었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빠의 병환이 복수의 불씨를 꺼뜨릴 뻔했다. 하지만 언니의 방문이 모든 걸 바꿨다. 병실에서 그녀는 속삭였다. 소연아, 내가 멈추지 않으면 더 나빠질 거야? 아빠의 약, 그녀의 말이 끊겼다. 약, 독, 미친 소리.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진심처럼 보였다. 공포와 분노가 섞인.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언니가 가족을 위협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경찰은 가족 내 다툼으로 치부했다. 민준 오빠가 도왔다. 소연아, 내가 증언할게. 혜진이가 날 협박했어. 우리는 함께 녹음했다. 언니를 유인해 대화. 언니, 집 돌려줄래? 아니면 모든 걸 폭로할게. 그녀가 웃었다. 폭로. 내가 그 사고 때 한 거? 내가 운전한 거 다 증거 있어? 내가 숨겨둔 거? 충격. 언니가 증거를? 블랙박스 영상. 나는 무너졌다. 10년 전 내가 대신한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아니, 기억이 희미했다. 술에 취해. 언니가 내가 운전했어 라고 속삭이던 그날. 가짜 기억. 나는 지훈이에게 도왔다. 영상 복원해봐의 결과는 언니의 차였다. 하지만 조작된 부분이 있었다. 언니가 영상을 편집했다. 진실이 드러났다. 언니는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나는 울부짖었다. 왜 나한테? 민준 오빠가 안아줬다. 소연아, 이제 끝내자. 우리는 언니를 고발했다. 사기, 협박, 증거 조작. 법정으로 갔다. 재판날, 언니는 변호사를 대동했다. 고급 변호사, 유명 로펌. 제 클라이언트는 피해자입니다. 여동생의 질투로 인한 증언자들이 나왔다. 언니의 친구들. 혜진이는 항상 소연이를 챙겼어요. 돈으로 산 증언. 나는 반박했다. 증거 있어요. 이메일, 녹음.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배심원들이 속삭였다. 누가 오를까? 언니는 눈물을 흘렸다. 소연아, 내가 날 미워해도 사랑해. 심리가 길어졌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자매간 상속 전쟁, 누가 진짜 피해자. SNS에서 논쟁이 붙었다. 소연파 vs 혜진파. 나는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잤다. 민준 오빠가 위로했다. 하지만 그의 손길이 이상했다. 밤늦게 그의 메시지. 소연아, 너 좋아해. 혜진이 끝나면 배신? 또. 나는 그를 밀어냈다. 오빠, 이건 복수예요. 사랑 아니야. 그는 화냈다. 너도 날 이용한 거야. 균열, 이제 나 혼자였다. 재판 중간, 티스트. 언니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내 은행 계좌 10년 전 사고 후 언니가 준 돈 범죄 공모 증거 아니야. 그건 보상이었다고. 하지만 배심원들은 의심의 눈초리.
나는 무너지는 법정을 보며 생각했다. 이 복수가 나를 파괴하고 있나? 언니의 미소가 보였다. 그녀는 이겼다. 아직은. 재판이 절정에 달했다. 마지막 증인 엄마. 그녀가 증언대에 섰다. 소연이는 항상 희생했어요. 혜진이는 강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혜진아, 내가 소연이를 속인 거 알아. 그 사고, 내가 엄마의 고백. 법정이 충격에 빠졌다. 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왜? 엄마가 울었다. 미안해, 소연아. 내가 내 아빠 이혼 비밀 숨겼어. 혜진이가 그걸 이용해 비혼 비밀? 아빠의 첫 결혼, 숨겨진 자녀. 아니, 더 깊었다. 아빠의 사업 실패, 언니가 조작한 서류로 집을 빼앗은 거 모든 게 연결됐다. 언니의 뮤에모 가족을 조종한 꼭두각시. 배심원들이 속삭였다. 누가 오라? 소연은 복수광. 혜진은 사기꾼, 갈등. 나는 증언했다. 저는 복수하려 했어요. 하지만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다. 언니가 소리쳤다. 거짓말. 내가 날 죽이려 했어. 법정은 아수라장. 판결 덧니 유죄. 사기와 증거 조작으로 5년 징역. 지분 동결, 재분배. 하지만 트위스트. 민준 오빠의 배신. 재판 후 그는 언니와 연락했다. 소연아, 미안. 혜진이가 날 협박했어. 하지만 난 그녀를 사랑해. 또 배신. 그는 언니의 편이었던 거야? 돈 때문에. 나는 혼자 남았다. 집은 내게 돌아왔지만 텅 빈 느낌. 엄마 아빠는 병으로 쓰러졌다. 스트레스. 나는 병실에서 울었다. 이게 승리인가요? 징역 간 언니에게 편지를 썼다. 언니, 왜 그랬어? 사랑했는데 답장은 없었다. 민준 오빠는 사라졌다. 해외로 도망. 나는 집에서 홀로 살았다. 서울의 겨울, 추수감사절이 다시 왔다. 테이블에 홀로 앉아 칠면조를 썰었다. 빈자리들이 아팠다. 뉴스에서 봤다. 언니의 감옥 생활. 그녀가 인터뷰. 소연이는 내 인생을 망쳤어. 하지만 후회 없어. 세상이 약한 자를 버려 논쟁이 다시 붙었다. 누가 옳았을까? 나는. 그녀. 가족. 나는 변호사가 됐다. 피해자 도와주기. 하지만 밤마다 악몽. 그 사고, 언니의 미소. 복수는 승리였나? 아니, 모두를 파괴했다. 트위스트 마지막 편지. 언니로부터. 소연아, 내가 운전한 거 맞아. 내가 도와준 거야? 사랑했어, 가짜? 진짜. 나는 불태웠다. 결말은 회색. 나는 살아남았지만 영혼은 찢겼다. 서울의 비가 다시 내린다. 복수는 영원한 상처.